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모니터 속의 복잡한 사진들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후두암 초기입니다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성대에 결절이 심하게 엉겨붙어 있어서 수술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자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가죽 가방 끈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목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명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성대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육성으로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명자는 긴 복도 끝에 있는 창가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슴 울리는 사연을 전해드리는 인생사연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명자의 세상에만 거대한 음소거 버튼이 눌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명자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물기를 머금은 듯 흐릿하게 번져 보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 동식의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평생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던 양반한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까? 명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명자로 산 적이 있었나? 버스가 덜컹거리며 정류장에 멈춰섰지만 명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동식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겉옷을 벗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밥 안 주고 뭐해? 명자는 말없이 콩나물국이 담긴 국그릇을 동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동식이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우 짜. 당신 요새 입맛이 왜 이래? 간도 못 맞춰? 늙으니까 미각도 같이 늙나 보네. 물 좀 더 부어와.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다시 끓이겠다고 동동거렸을 명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자는 식탁 앞에 꼿꼿이 서서 동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식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어 명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뭐해? 물 안 붓고. 명자는 천천히 입을 때려다 다시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국그릇을 가져가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개수대로 흘러내려가는 국물을 보며 명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 입만 맞추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명자는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간 뒤에야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지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왜? 나 지금 바쁜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밥은 먹었나 해서. 아유, 내가 애야? 알아서 먹지. 나 지금 회식 중이라 정신없어.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통화해. 끊어. 전화가 끊어진 휴대폰에서 뚝뚝 하는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뜨거워진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쁘구나. 우리 딸이 참 바쁘게 사는구나.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할 틈도 없이 그렇게 바쁘구나.
명자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오늘따라 눈이 시리게 하였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 너머 안방까지 들려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과 손때 묻은 붉은색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가수가 되고 싶었던 처녀 김명자가 노래 연습을 하던 테이프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건전지를 끼우고 빈 테이프 하나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맑고 고운 젊은 날의 명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자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어제의 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명자가 눈물을 닦고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깜빡거렸습니다. 명자는 잠긴 목으로 어쩌면 세상에 남길 마지막 육성일지도 모를 말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영감, 내 목소리 들려요? 나 이제 노래 못한대요. 정말 미안해요. 명자의 떨리는 고백이 카세트 테이프의 리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겨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식은 안방 서랍장을 뒤지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내 보험증권 어디다 뒀어? 당신이 딴 데 치운 거 아니야? 명자는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식의 투박한 손이 서랍 속의 양말들을 헤집고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서류 봉투들을 거칠게 꺼냈습니다. 그때 낯선 하얀색 종이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약 봉투였습니다. 동식은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눈앞에 바짝 댔습니다. 이비인후과 후두암 클리닉. 동식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동식은 입을 벌린 채 봉투와 부엌에 있는 명자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냐? 동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잠그자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식은 약봉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을 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입 쳐닫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나. 당신은 평생 그게 문제야. 왜 미련하게 혼자 끙끙 앓아.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은 동식의 서툰 표현법을 거쳐 화로 분출되었습니다. 명자는 그 고함이 익숙하면서도 오늘따라 참을 수 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열리며 딸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김치 좀 가져가려고 들렀어. 근데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지은은 신발을 벗다 말고 살벌한 집안 분위기에 멈칫했습니다. 동식은 들고 있던 약봉지를 지은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네 엄마 좀 봐라. 속이 문드러져서 암덩어리가 생겼다는데 식구들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더라.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진단명을 확인한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창백한 엄마의 얼굴로 향했다가 다시 씩씩거리는 아빠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지은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아빠는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왜 말을 안 했겠어? 아빠가 들어주기나 해? 지은아. 명자가 작게 딸을 불렀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평생 아빠 비위 맞추고 큰 소리에 주눅 들어 살았잖아. 엄마 병, 그거 다 아빠 화병이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동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어쨌는데. 가족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 너는 바쁘다고 엄마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부녀의 고성은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더 잔인하게 핥히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두고 싸우고 있지만 정작 명자의 마음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철저하게 혼자였구나. 명자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만해. 명자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지만 그 울림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싸우던 동식과 지은이 동시에 입을 다물고 명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병이야. 내가 아픈 거라고. 너희들이 왜 싸워?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못해서 병든 거 누구 탓할 생각 없다. 명자는 지은의 손에 들린 약봉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잠긴 문소리가 거실에 남겨진 두 사람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동식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명자는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명자는 약봉지를 뜯어 한 움큼의 알약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쓴 약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명자의 텅 빈 속을 쓰리게 긁어내렸습니다. 수술 입원을 하루 앞둔 집안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동식은 아침부터 경로당으로 피신하듯 나가버렸고 명자는 안방 바닥에 여행용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수건, 세면도구, 갈아입을 속옷. 명자는 마치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물건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등을 보며 머뭇거리다 다가와 앉았습니다. 내가 쌀게. 엄마는 좀 쉬어. 지은이 명자의 손에서 수건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명자는 지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됐다. 내 짐은 내가 싼다. 내가 내 속옷 서랍이 어디 있는지나 아니. 명자의 건조한 말투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의 살림살이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민망함과 서운함이 섞인 표정으로 가방 귀퉁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수술 끝나고 바로 가게 문 열 생각하지 마. 이번에는 푹 쉬어야 해. 아빠 밥도 신경 쓰지 말고. 명자는 대답 대신 묵묵히 양말을 말아 넣었습니다. 너는 내 걱정이나 해라.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명자의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대화를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닫힌 방문을 바라보는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 엄마가 아주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명자가 목욕을 하러 들어간 사이
지은은 엄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위는 평소처럼 정갈했지만 휴지통에는 구겨진 휴지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휴지통을 비우려다 멈칫했습니다. 쓰레기들 사이로 엉키고 풀린 갈색 테이프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은 휴지통을 뒤집어 내용물을 쏟았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진 카세트 테이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개는 테이프 줄이 길게 늘어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중 상태가 온전해 보이는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매직으로 날려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92년 지은이 돌잔치 날.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버렸을까?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된 마당에 과거의 목소리마저 지워버리고 싶었던 걸까? 지은은 홀린 듯 테이프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녹음기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지은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늘어진 테이프를 볼펜으로 감아 넣었습니다. 테이프 감기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수리가 끝난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이 한참을 흐르더니 갑자기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가수 심수봉의 사랑밖에 남몰라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알던 엄마의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고운 미성, 가수 뺨치는 바이브레이션. 노래가 끝나자 젊은 엄마의 들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아, 우리 딸. 오늘 돌잡이에서 마이크 잡았지? 아빠는 판사봉 안 잡았다고 화냈지만 엄마는 너무 좋았어. 너도 엄마 닮아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녹음기 속의 젊은 명자는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금의 지은보다 훨씬 어리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녹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아빠 동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집구석에서 무슨 딴따라 짓이야. 밥이나 해. 덜컹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젊은 명자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아빠가 너무 싫어하네. 그래도 괜찮아. 엄마한테는 우리 지은이가 있으니까. 내가 엄마 노래고 엄마 꿈이야.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은 엄마가 무능력해서 할 줄 아는 게 살림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어린 딸을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스스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녹음기 속 엄마는 계속해서 지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테이프를 모두 듣고 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직 잠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지은은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엄마 미안해. 엄마가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 이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 지은은 문틈으로 보이는 엄마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떼어내어 닫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지은이는 웃고 있는데 엄마만 표정이 없는 그 사진.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섬 안에 갇혀 혼자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래를 들어준 건 오직 저 낡은 녹음기 뿐이었다는 것을. 지은은 방문 앞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엄마가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면 저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진다. 다시는 육성으로 지은아 하고 불러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뒤늦은 후회가 지은의 가슴을 사정없이 쳤습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지은은 소리 죽여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 부름은 닫힌 방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내의 한 보청기 센터, 동식은 쭈뼛거리며 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고 나갔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식은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순순히 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상담사가 동식의 귀 속에 살색 기계를 끼워 넣고 볼륨을 조절했습니다. 어르신, 제 말 잘 들리세요? 동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의 볼륨이 확 커진 듯 상담사의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아유, 시끄러워. 좀 줄여봐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볼륨을 조금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도 들리고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적응하셔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보청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는 완강하시더니. 동식은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마누라가 수술을 해.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단다.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들어보려고 그런다. 동식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끝은 물기에 젖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보청기를 낀 채 공원 벤치에 앉은 동식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지난 몇 년간 동식의 세상은 고요했기에 이 모든 소음이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식은 귀에서 기계를 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벤치 옆 화단에서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짹짹거리는 그 작고 명료한 소리. 동식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밥 먹으라고,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말라고 잔소리하던 그 톤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았는데 내 귀가 어두워진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닫았던 거였구나. 동식은 귀에 꽂힌 보청기를 다시 꾹 눌러 끼웠습니다. 이 소음들을 견뎌야만 아내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은은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명자는 베란다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동식은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소리는 음소거 상태였습니다. 대신 그는 보청기의 볼륨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지잉하는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증폭되어 들려왔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윗집 걷는 소리, 그리고 베란다 쪽에서 아주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명자가 창밖의 야경을 보며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동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신혼 때 명자가 설거지하며 자주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노래가 사실은 동식의 귀가 닫힌 사이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식은 소파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베란다 문틈에 귀를 댔습니다. 아내의 흥얼거림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목이 아파서인지 음정은 불안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처연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동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당신 노래를 시끄럽다고 핀잔 줬었지. 그래서 당신은 베란다 구석에서 다용도실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만 노래를 불렀구나. 명자의 흥얼거림이 멈추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동식은 황급히 소파로 돌아와 자는 척을 했습니다. 명자가 거실불을 끄고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동식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귀에서 보청기를 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기계 덩어리. 이걸 진작 꼈더라면 당신이 여보 나 아파라고 했을 때 들을 수 있었을까? 당신이 나 외로워라고 한숨 쉬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동식은 보청기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한다면 토씨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으리라. 설령 그것이 나를 원망하는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게는 유언처럼 소중하리라. 동식은 보청기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굳게 닫힌 안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명자의 기침 소리가 콜록콜록 들려왔습니다. 동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동식은 자꾸만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로 맞춘 보청기가 낯선지 귓바퀴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식은 온 신경을 뒷좌석에 앉은 아내의 숨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내가 여보, 무서워라고 말한다면 당장이라도 손을 잡아줄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엄마의 옆모습을 훔쳐보던 지은은 가방 속에 든 낡은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30년 전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엄마의 꿈이야. 지은은 엄마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키우느라 아빠의 비위를 맞추느라 다 닳아버린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지은이 작게 불렀지만 라디오 소리에 묻혀 명자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명자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입고 온 사복을 벗고 헐렁한 환자복을 걸치자 명자는 더 이상 주부가 아닌 나약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벗어둔 옷을 정리하며 명자의 팔을 보았습니다. 가늘어진 팔뚝에 앙상한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좀 잘 챙겨 먹지. 지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명자는 덤덤하게 지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 너도 밥 굶고 다니지 마라. 명자의 쉰 목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옷을 개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이 순간에도 자식 밥 걱정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 속에 있는 녹음기를 꺼내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들었어. 엄마 꿈이 가수였던 거 알아. 하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내면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자신이 무너질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회진을 돌러 들어왔습니다. 동식은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청기의 볼륨을 최대로 높인 상태였습니다. 의사 양반, 수술만 하면 다 낫는 거죠? 목소리도 돌아오는 거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종양이 성대 깊은 곳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실 들어가서 열어보고 만약 전이가 심하면 후두 전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동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후두를 드러낸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성대를 전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는 육성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사의 선고 같은 말에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들을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야 당신 목소리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는데 영영 못 듣게 된다니. 동식은 멍하니 침대에 앉은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념한 듯한 옆모습이 동식에게는 비명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 대기실로 이동하기 전 간호사가 들어와 준비를 알렸습니다. 이제 이동하실게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0분 남짓이었습니다. 동식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명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징그럽다며 뿌리쳤을 명자였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동식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식을 보았습니다. 동식의 늙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당신 노래 부르는 거 시끄럽다고 해서 미안하다. 어젯밤에 베란다에서 당신 노래하는 거 다 들었어. 참 좋더라. 진작 들어줄걸. 진작 박수 쳐줄걸. 내가 귀가 먹어서 당신 마음도 못 들었어. 동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도 엄마의 다른 쪽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그냥 엄마로 태어난 줄 알았어. 엄마도 꿈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포기한 줄도 모르고. 테이프 다 들었어. 엄마 노래 정말 예뻤어. 가족들의 뒤늦은 고백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는 울고 있는 남편과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제야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목소리를 잃게 되는 순간이 오니 비로소 너희들이 내 마음을 들어주는구나. 명자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가족들을 향해 입을 때려 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쇳소리 섞인 바람소리만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동 침대가 덜컹거리며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들이 명자의 눈앞에서 휙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난 68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양옆으로 동식과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명자의 손을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달렸습니다. 보청기가 땀에 젖어 자꾸만 귀에서 미끄러져 내렸지만 동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식의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는 오직 아내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지은도 울먹이며 명자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명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마라.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눈빛이 되어 가족들을 다독였습니다. 수술실 앞 육중한 철문 앞에서 이동 침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제 보호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제지에 동식과 지은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동식은 다급하게 침대 난간에 매달려 명자의 얼굴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여보, 제발. 나한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가. 듣고 싶어. 당신 목소리 딱 한 번만 더 듣고 싶어. 동식의 절규에 명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긁어모은 공기가 성대를 지나 입술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요. 그것은 노래도 원망도 사랑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끼니를 걱정했던 엄마 김명자의 본능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고 갈라진 속삭임이 동식의 보청기를 타고 뇌리에 박혔습니다. 동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명자를 태운 침대가 차가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동식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편네. 죽으러 들어가는 마당에도 밥 타령이야. 동식은 병원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수술 대기실의 전광판에는 수술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그 글씨를 노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을 떼면 아내가 잘못되기라도 할 것처럼. 지은은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 속의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엄마가 부르는 심수봉의 노래. 그 청아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흐르는데 현실의 수술실 안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씩 기뻐하며 혹은 슬퍼하며 떠나갈 때도 동식과 지은은 석상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동식과 지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기 힘든 듯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암덩어리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전이 범위가 넓어서 후두를 전적출했습니다. 성대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동식은 멍하니 의사의 입모양만 쳐다보았습니다. 전적출? 그게 무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겠지만 기계음을 빌리지 않고는 대화가 어려울 겁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목소리는 잃었습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동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지? 방금 전에 나한테 밥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 쉰 목소리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동식은 귀에 꽂힌 보청기를 거칠게 잡아 뺐습니다. 이제 아무 소용없어. 당신 목소리가 없는데 이까지 기계가 무슨 소용이야. 동식은 보청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울리는 동식의 통곡 소리가 역설적으로 명자의 영원한 침묵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스가 덜 깬 몽롱한 의식 속에서 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하얀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목 전체가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올려 목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거즈와 붕대가 목을 칭칭 감고 있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물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 명자는 입을 벌려 소리를 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만 뻐끔거릴 뿐 공기가 성대를 긁는 그 익숙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목구멍에서는 씩씩거리는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고장난 풀무처럼 허망한 바람 소리만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명자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정말로 사라졌구나.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만 같은 무력감이 명자를 덮쳤습니다. 명자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습니다. 명자가 깨어난 것을 본 간호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동식과 지은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들어? 엄마. 두 사람의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동식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입을 달싹였습니다.
여보, 나 목소리가 안 나와. 무서워. 하지만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당신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전해지지가 않아. 그 모습을 본 동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식은 명자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 마.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마. 나 다 알아. 당신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아. 동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홧김에 던져버렸던 한쪽 귀퉁이가 깨진 보청기였습니다. 동식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보청기를 자신의 귓구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다시 꼈어. 당신 목소리 안 나와도 괜찮아. 내 귀가 밝아져서 당신 마음속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애쓰지 마. 지은이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명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다 써. 천천히. 우리가 다 기다려줄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없어 글씨가 지렁이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한참을 낑낑대던 명자가 펜을 놓아버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글씨조차 마음대로 써지지 않는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그런 명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만 있어줘. 살아만 있어줘. 내가 엄마 입이 되고 목소리가 되어줄게. 엄마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 내가 대신 다 불러줄게. 딸의 따뜻한 체온이 명자의 차가운 몸을 감쌌습니다. 명자는 지은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평생 내 목소리를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야 너희들이 내 침묵을 들어주는구나. 너무 늦어버린 이해가 야속하면서도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진통제 덕분인지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은은한 수면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동식은 보조의자에 앉아 명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명자의 붕대 감긴 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명자야. 내가 평생 내 목소리 짓누르고 살아서 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죄인이다. 동식의 투박한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힘겹게 손을 들어 동식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까칠한 수염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영감.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린 그냥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서로를 잊고 살았던 것뿐이야. 명자의 손길에 동식이 명자의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에는 말소리 하나 없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마음이 온전히 닿았습니다.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고 진한 진심만이 남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 명자가 안방 커튼을 젖혔습니다. 명자의 목에는 수술 자국을 가리는 고운 실크 스카프가 매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명자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화이트보드에 마카로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 국가는 당신이 보세요. 운동을 다녀온 동식이 그 글씨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는 귀에 꽂힌 최신형 보청기를 툭툭 치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님. 내 입맛이 이제 아주 장금이가 다 됐어. 동식은 더 이상 반찬 투정을 하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을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명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부만의 수신호였습니다. 명자는 소리내어 웃는 대신 눈꼬리를 접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동네 도서관의 문예창작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명자는 노래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로 낼 수 없는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연필 끝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노트에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노래를 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제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비로소 나의 가족들은 귀를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활자가 되어 내 안에 뿌리 내렸다. 글을 쓰는 명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빛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작가 김명자로서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명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지은이 본가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복원했어. 지은이 내민 것은 USB가 꽂힌 작은 오디오 플레이어였습니다. 엄마의 옛날 테이프들, 잡음 다 제거하고 디지털로 바꿨어. 이제 테이프 늘어질 걱정 안 해도 돼. 지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30년 전 젊은 명자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그리고 이름 모를 팝송들. 동식과 명자, 지은은 식탁에 둘러앉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동식은 눈을 감고 고개를 까딱이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우리 마누라 목소리 다시 들어도 정말 꾀꼬리네. 내가 이걸 평생 구박했으니 천벌을 받아도 싸지. 동식의 농담에 명자가 화이트보드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봐줄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소리 없이 그러나 가슴 벅차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명자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쓸쓸한 고독과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성대는 사라졌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자존감이 만들어낸 노래였습니다. 명자는 마음속으로 남편과 딸,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자요. 내 목소리는 없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들에게 닿아 있어요. 그러니 슬퍼 말아요.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명자가 창문의 입김을 호하고 불었습니다. 뿌연 김서린 창문에 손가락으로 음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음표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의 숨겨진 노래는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는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